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 최대 해독 기관인 간을 어떻게 하면 간 기능을 살리는지, 지금 이제 간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담석이 이미 사과 주스, 사과산 가루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담석이 계속 분해돼서 화장실을 열심히 다니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런 간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을 좋게 하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활용하시면 되냐면 바로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The Healing Power of Natural Medicine이라고 하는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그 선생님의 책을 그래서 아주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내추럴 메디신, 한국판 번역은 우리 집 주치의 자연의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1권, 2권, 3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제 암과 또 만성질환과 투병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얻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간을 좋게 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지만 또 자연의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은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입니다. 자, 사실 간이 해독을 잘하려면 그 안에 필트레이션 과정에서 신장이 여과를 잘해줘야 간이 해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오시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이 모든 유방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모든 만성질환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래서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 폐색을 뚫고 그 다음에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장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을 해독하기까지 절정기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인 간을 어떻게 해독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봅니다. 자,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에서 흡수되는 모든 음식물과 독소는 혈관을 따라서 쫙 모여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간은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된 모든 음식물과 독소를 해독하고 살균해서 깨끗한 혈액을 심장을 통해서 펌핑질을 해서 전신으로 쫙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몸의 최대 해독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검사하실 때 간 기능 부위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메타볼릭 프로세스라고 하는, 간은 바로 지방과 단백질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골테르 에세스틴 박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성질환의 범인은 누구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 단백질 대사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조절해줘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간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모든 질병의 초기의 문제점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조절해서 여기 보니까 프로틴을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고 조정해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은 암으로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GOT, GPT 수치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은 또 영양소와 철분을 간에 잘 저장해서 혈당이 낮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잘 조절해줘서 혈당을 방출해주고 또 혈당이 높을 때는 간에 다시 저장해서 남아있는 인슐린 호르몬을 잘 주무르고 분해해서 저혈당이 되는 것을 방지해서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간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간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다 아셨듯이. 게다가 간이 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을 생산하고 디톡시피케이션을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나 뭐 또 성선 자극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을 때 여성암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분해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간이 해독을 잘하려면 어디서 신장에서 뭘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필터 기능을 하는 신장의 필트레이션, 여과 작용을 잘해줘야 여과기가 아주 원활하게 여과를 시켜줘야 간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해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바로 신장에서 빌리루빈 수치나 또는 요산 수치나 단백뇨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신장의 빌리루빈 수치가 높거나 또는 요산 수치가 높거나 단백뇨로 계속적으로 영양분이 소변으로 배출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니까 어떤 문제점이 근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신장암 환우분들, 또 신우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 그 다음에 투석기를 달고 오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 되면 투석기를 거의 다 떼거나 4번 하시던 분들이 2번으로, 2번 하던 분들이 1번으로 점점 줄여가시냐면 바로 하늘마을에 오시면 가장 건강식인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동물성 식단을 제어하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가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보시니까 육식을 했을 때 뭐가 발생하냐면 암모니아 독소가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암모니아 독소를 요산으로 전환시켜요.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변도 잘 배출을 못하시는 분들이 동물의 소변까지, 고기를 드시면서 동물의 소변까지 제거를 하시려니까 신장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나 많은 암 환자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버드 의대에 가면 많은 만성질환자들과 암에 걸린 사람들을 아주 좋게 정말 완전간에 들어가서 완전히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겠지 싶어서 하버드 의대에 갔는데 정작 하버드 의대는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증세만 억제하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고 켈리 터너 박사가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완전히 약을 끊고 회복되신 분들에게. 그리고 유방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모든 많은 만성암 질환 환자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이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6개월 또는 3개월 시험부를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완전히 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그 9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많은 말기암에서, 많은 만성질환에서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저지방 채식 식단입니다. 그들의 식단에서 암모니아 독소를 요산으로 전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신장 기능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나아가서 간이 해독을 잘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동물성 식단. 그래서 이 뭡니까?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님이 중국 역학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차마 이거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의학에서 이단자라고 불릴까봐. 수많은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만성질환의 배후에는 범인이 누구냐면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여러분들의 모든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물성 식단은 제한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생선은 괜찮겠지 보니까 두 번째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과 지방을 봤더니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참치, 연어, 고등어 이런 생선이 메티오닌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콩에 있는 적정량의 메티오닌 수치를 넘어서 물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필요하죠. 적절한 양으로. 그러나 고기 한 점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한 점만 드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지방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식단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배의 둘레에 뭐가 있어요? 배의 둘레에 예수님의 탄생지 아시는 분? 예, 이거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데 배 둘레에 뭐가 잔뜩 있어요? 햄이 잔뜩 있습니다. 햄이. 자, 여기 보니까 비만증이 있는 분들은 대개 모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젖산, 피부로 산 독소들이 여기저기 축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이 나쁘면 살이 빠져요? 살이 찐다? 자, 간이 나쁜 대표적인 증세는 여러분, 저분은 간이 좀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어떨 때 느끼십니까? 얼굴이 시커매서 황달기가 있거나 흑달기가 있는 분들이 이 5단계 해독 가운데 이제 신장을 청소하고 간 해독을 하고 나면 우리 황수녀님이 예, 담도암에 싹 전이되어 있던 수녀님이 제가 왜 이 간 청소를 하고 나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비욘세의 미백 주사를 글루타티온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져요? 예,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간 해독을 하고 나니까 담석이 쫙 다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가 예, 황달기, 흑달기가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간이 나쁜 증세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 둘레에 햄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장지방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타고 대장이나 복부 쪽으로 몰리면서 내장지방 쪽에 이 배둘레에 햄이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간이 나쁘면 살도 찐다? 이 공식이 성립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이 나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긁히고 멍두르는 게 오래 가는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 간이 나쁜 증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담즙질 그 유형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예, 여기 한방울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담즙질은 증세가 어떠냐면 피곤하고 아주 기운이 없고 그리고 우울질이에요. 우울하고 예, 글루미 선데이예요 항상. 예, 그리고 아주 쉽게 화를 잘 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간이 나쁜 대표적인 증세이죠. 게다가 또 지방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을 잘 태우지를 못하니까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간 수치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여러분들이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옐로우 카드가 있는 분들은 지방간 수치도 옐로우로 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동안은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게다가 갑상선이 저하되면서 살이 찌는 증세가 좀 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화돼서 감기나 감염에도 잘 노출이 되고 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간 기능이 떨어질 때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정서지수도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월경 전에 증후군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혈당증 그리고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고 암이나 관절 등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이 좋아지면 몸 전체 기능이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많은 나라들의 이 중증 그 환자들을 케어하는 곳에 보면 되게 많은 곳에서 5단계 해독을 요즘은 이제 한의원에서도 이 한방이나 뭐 이제 통합의학을 하시는 곳에서 주로 5단계 해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생충 과정을 끝내시기만 해도 지난번에 우리 권모모 여사님처럼 병원에 갔더니 폐로 전이된 게 보이질 않아요. 예, 종양표시자 수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 기능 거기다가 신장 청소하고 간까지 담석을 쫙 배출해내고 나면서 몸의 전체 기능이 유, 소, 영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 영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안 늙죠. 이 자뻑 증세는 언제 없어질지. 예, 그래서 간이 좋아지면 몸 전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병들고 지쳐있는 간을 살릴 수 있는지, 간을 좋게 하는 자연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첫째, 간이 좋아지려면 특별히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수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영양적인 레벨을 검사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타민, 미네랄 쭉 가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조효소, 글루타티온이나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수치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비타민C 레벨과 함께 글루타티온이나 이 코엔자임 Q10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을 봐요.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10중8구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첫째, 글루타티온의 수치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루타티온의 수치를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중에 비욘세 아시죠? 예, 비욘세는 이제 뭡니까 이제 피부가 이제 조금 이제 검은 편이죠. 자, 그런데 비욘세가 갑자기 어느 날 피부가 동양인의 흑인이었는데 동양인 피부 색깔로 변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글루타티온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을 하시고 너무 체력이 딸려 있을 때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맞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맞는 주사가 글루타티온 주사죠. 일명 비욘세의 미백 주사로 알려져 있는. 자, 이 글루타티온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간 기능을 아주 현저하게 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해독 작용을 아주 강하게 해줍니다. 글루타티온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첫째, 아주 강한 해독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활성산소로 인해서 찌들어 있는 그런 모든 세포들에게 반대로 항산화 작용을 해줘서 암이 예방되기도 하고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젊어지고 예뻐지려는 모델들이 비욘세에 이어서 아이유의 미백 주사로도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젊어지고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티온 주사를 통해서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글루타티온은 항산화제요 가장 강력한 해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소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글루타티온을 막 끄집어 와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소모가 되면 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되고 죽어가서 암에 걸리기 쉬운 아주 강한 산성체질로 바뀌어져요. 특별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같이 여러 가지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 직업병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당뇨 환우분들, 인슐린 저항성이 많은 분들, 그리고 류마티즘이나 관절염, 그리고 에이즈나 각종 암 환자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면역력을 좌지우지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독소를 잘 해독하는 글루타티온의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글루타티온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지 첫 번째는 하늘마을에 오니까 대장 폐색이 심하신 여러분들에게 대장 폐색을 뚫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이 처치가 뭡니까? 예, 막스거슨 박사가 어떤 방법으로 환우들을 케어했죠? 해독과 영양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거슨 박사의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관장,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관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 폐색을 뚫어주고 변비를 없애주고 해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해독요법인데 체질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처음에 오시면 처음부터 3일씩 안 시킵니다. 도망가세요. 여기 맛있는 거 많다고 소문났는데 오자마자 굶기네.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도망가십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워밍업을 가볍게 시켜요. 오시자마자 몸이 가벼우니까 저 3일 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도망가실까 봐 제가 111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는 과일식, 하루는 보식, 하루는 영양식으로 111로 해독 프로그램을 짜드려요. 일명 하늘마을의 FCA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프루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배, 특별히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는 배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많이 하죠.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게다가 간 청소할 때 많이 쓰는 게, 간 청소할 때 여러분들 6일 동안 뭘 드세요? 담석을 부드럽게 용해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것이 바로 사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유기산인 사과산을 계속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담석이 부드럽게 녹아지니까 이 초록색 변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알갱이들이. 자, 그래서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배나 사과, 그리고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 호킨스에서 가장 이 뇌병변 환자들, 파킨스나 알츠하이머나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모야와 같이 뇌혈관이 막힌 분들에게 뇌에 막힌 혈관을 뚫는 트래퐁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IP6 피트산염이었어요. 자, 그게 어디에 많아요? 정제되지 않은 흰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미와 그 다음에 콩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즐겨 드시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맞춰줘서 염증이 쫙 사라지게 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까지, 비타민 B12까지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담즙이 막 주물러져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간에 있는 각종 노폐물들, 젖산, 피부르산, 담석들, 게다가 신장에 있는 간 청소하는데 신장에 있는 결석까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해서 독소를 대장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해독식을 하는데 특별히 사과나 배나 이런 좋은 이 과일을 통해서,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될까요? 치료하는 대로 전환되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하늘마을 오는데 굶기기만 하는 것 같고 과일만 주는 것 같은데 에너지는 더 생겨. 왜냐하면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는 물론 배는 고파요. 그래서 밤에 잠은 못 주무셔가지고 별 하나 별들 별만 변 10만까지 세다가 겨우 꼬박 잠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뇌에 산소 포화도가, 산소가 이제 펑펑펑펑 들어가요. 그래서 뇌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별 만까지 세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시면 백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아사! 자, 3일 해독식, 1일 해독식, 2일 해독식 왜 해요? 3일 동안 과일 해독식을 하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세포에 오토파지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아사 현상이 생겨요. 배가 고파. 그래서 백가죽 등가죽 달라붙으면서 아사 할 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아싸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과일식 하실 때 우시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아싸, 오토파지 잘 되는구나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글루타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수용성이 많은 사과나 배와 같은 섬유질이 많고 해독을 잘 시켜주는 과일식을 통해서 해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도 나오죠. 오렌지, 침 안 나오세요? 탄저린, 다 뭐예요? 이름만 들어도 침 나오는 일명 시트러스 프루트, 신과일들입니다. 이런 신과일들, 그래서 간 청소하실 때 뭐 드세요? 6일 동안은 사과 주스를 드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몽 주스를 먹기도 하고 오렌지즙을 드시기도 하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하고 앱솜 솔트하고 또 뭘 드셨어요? 자몽 주스를 드시면서 담석을 녹여냈죠.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이 이게 오렌지나 탄저린 같이 아주 신성분, 유기산과 구연산, 주석산 같은 유기산이 많은 성분들이 있는 과일들을 드시다 보면 담석이 분해가 돼서 담석이 잘 안 생깁니다. 신장에 결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 이유, 더 좋은 거는 천연 과일을 직접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만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나 탄저린 종류를 많이 드시면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신경 안정제나 면역 억제제나 그리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자몽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약성분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약효가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은 조금 주의해서 전문가와 상담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서 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마늘. 타임즈에서는 마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늘? 페니실린보다 더 효력이 좋은 항생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 드실 때 마늘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잡는 최고의 민간요법에서 양파 주스를 많이 드셨죠? 이상하게 양파 주스를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보죠.
그래서 양파가 피를 맑게 하는 좋은 성분이 있고요. 아침마다 하늘마을에 오시면 이제 일주일 지나면 어쩌면 지겹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침마다 쭉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항암제인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늘은 브로콜리, 내일은 콜리플라워, 모레는 양배추, 매일 드셔야 돼.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아보카도, 양배추, 다 이 설포라판, 십자가 채소들을 드시는 이유는 제가 지방간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소개했지만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의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설포라판과의 채소를 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와 같은 설포라판 채소,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런 십자가를 채소를 드시면 지방간 수치가 쫙쫙 석션기처럼 줄어들어요.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걸 드시는 겁니다. 십자가 채소를. 그렇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 지방간을 분해하고 간을 좋게 하는 글루타티온 수치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아까도 공부하신 것처럼 신장의 요산 수치가 높고 단백뇨로 빠져나가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우리가 좋아하던 꿀꿀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그런 동물성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 종류를 최대한 제한하셔야 됩니다. 예,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최대한 제한하시고 대신에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섭취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지방 채식을 하고 5단계 해독을 해서 해독을 할 때는 독소도 빠져나가지만 모두 빠져나가요. 젖산, 피부산, 온갖 독소들, 기생충, 결석, 담석 다 빠져나가지만 모두 빠져나가요. 적당한 미네랄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한동안 5, 6개월 동안은 막 독수리 털갈이 하듯이 다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독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이 내장지방과 그런 독소의 살이 아니라 건강한 살. 그래서 아침마다 살 빠지면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에휴, 내 피 같은 살 이거 돌리도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대신에 어떤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브로콜리에도 콜리플라워에도 현미에도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단백질 하면 자꾸 우유하고 계란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영양학에 대해서 이 공부를 잘못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하고 생선, 우유,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부작용이 없는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가장 좋은 단백질은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IP6와 피트산염이 많아서 뇌혈관이 막힌 것을 뻥 뚫어주는 뇌혈관 트래펑,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골밀도가 떨어질 때 골밀도를 완전하게 맞춰줄 수 있는 IP6 피트산염이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는데 콩도 굉장히 한 몫을 톡톡히 해냅니다. 게다가 피를 가장 맑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티온 수치가 높아지려면 혈액이 맑아야 됩니다. 혈관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블러드 클렌저는,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는 뭐냐면 뭘까요? 예, 뭘까요?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몇 컵? 물 2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몇 컵? 2컵.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예. 식사 도중에 물 몇 컵? 아이고, 트릭이 안 넘어가시네. 자, 그래서 물이 가장 좋은 혈액 정화제인 거 아시죠? 그런데다가 독소가 많은 분들은 아주 좋은 여기 pH 균형을 맞춰주는 수소수와 알칼리수로 균형을 맞추셔도 되지만 이온수가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 한테 굉장히 좋은 거 배우셨죠? 그래서 하늘마을 이 식당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해독차가 있죠. 끓여놓은 것들. 100도씨 이상에서 팔팔 끓여서 인디안 돼지감자차나 또는 여주차나 여러 가지 이온화된 물을 적당히 한두 컵을 드시는 것도 독소를 해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암 환자들의 공통점, 만성질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물을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찌개도 좋아하고 국도 좋아하고 이온 음료도 좋아하는데 물하고 안 친하세요. 그래서 혈액이 맑지가 않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이미 세포는 탈수되기 시작합니다.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만성질환이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드시는 겁니다. 식사 도중에 드시는 거 아니고 식사하자마자 드시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이 좋은 종합 비타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처럼 하늘마을처럼 이제 식단을 잘 갖춰서 이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 무기질이 풍부한 이 식이를 잘 하신다면 모르겠으나 되게 이제 만성질환자분들이 이 비타민이 공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이 멀티바이타민을 좀 드셔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간이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하셔야 되고 특별히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먹기도 하고 장폐색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비타민C 파우더로 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몬 관장도 좋고 비타민C 관장도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500에서 1500mg 정도 그리고 비타민 E나 비타민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21세기의 불로초 중에 하나인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비타민 B12. 자, 비타민 E군도 굉장히 중요한데 200에서 400 IU를 매일 추가적으로 복용하시면 간에 담석이 잘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왜 여기는 미리그램과 여기는 IU인가? 비타민과 미네랄은 모두 미리그램, mg를 쓰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군은 세계 공통으로 인터내셔널 유니트의 약자인 I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mg은 1.49 IU인 것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지시고 담석이 많으신 분들이 드시는 천연 치료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 요 보라색 하늘마을에 오시면 저 들의 산에 이게 많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엉겅퀴를 독소가 없게끔 잘 말려서 이제 이 코코넛 캡슐에 넣는 것이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드시는 분들이 바로 밀크시슬 또는 실리마린 또 리버서포트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 성분은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실리마린을 계속적으로 복용해 주시면 이 간을 해독하기도 하고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을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이 실리마린이 어떤 기전으로 간에 있는 담석을 녹여내고 보호를 해주냐면 바로 모든 질병의 원인인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이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면서 간에 있는 독소를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리버서포트나 실리마린을 여러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담석이 또 많으신 분들. 게다가 글루타티온을 올리는데 가장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중화시키는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주는데 실리마린이 한 몫을 톡톡히 담당합니다. 그래서 실리마린 리버서포트 드시고 계시죠? 이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방간 수치가 높은 분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게 되어야 합니다. 5단계 해독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간청소라면 간청소하기 이전에 미리 대장폐색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단계 해독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대장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대장이 폐석되어 있으면 마치 오늘 이번에 추석 때 여기 오시느라고 여러분 교통이 많이 정체되셔가지고 저녁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어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나면 쭈루룩 대전까지 정체가 돼요. 연쇄적으로 붕괴되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대장이 폐색이 심하면 쭈루룩 연쇄적으로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시려면 간이 건강하려면 자가 중독되어 있는 변비 모든 암과 특별히 간암 환자들 만성질환자들은 하루에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변을 몇 번 보죠? 몇 번 정도 보세요? 2번에서 3번 정도 보시죠.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의 그 영양학 박사이신 짐 메이어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은 변비가 심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제가 이 강의했더니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댓글에다가 그래요.
나는 몰라서 남편 빨리 죽이는 음식 먹였어요. 몰라서 그랬는데 어쩌라고요?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진땀을 뺐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고 할 때는 죄가 아니죠. 나가시면서 또 사모님도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남편 빨리 죽이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매일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2개씩을 먹이는 거. 예.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변비가 많아요. 그래서 변을 보시면 그분이 화장실 갔다 나오면 그 다음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 모든 만성질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변비. 근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밀어내기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 얘기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변비로 인해서 대장 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간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대장이 폐색되어 있는 분들,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얼굴이 황달흑달이 있는 증세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대장 폐색을 뚫고 관장을 계속해서 대장이 뻥 깨끗해지고 나니까 어때요? 혈색에 황달기, 흑달기가 없어져요.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 변비가 이 모든 만성질환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5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 대장 폐색이 3개 이상, 4개 이상 걸려있는 분들은 계속 관장을 하면서 막스 거슴 박사가 많은 중증 환자를 회복시킨 비결이 바로 대장 폐색을 뚫어준 거예요. 관장을 하는 이유는 대장 폐색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변비의 독소가 혈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서 간이 이 독소를 해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간을 좋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점이 대장 폐색부터 뚫어야 돼요. 예, 근데 대장 폐색도 안 뚫었는데 자꾸 저보고 간 청소 먼저 하면 안 돼요?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먼저 대장 폐색을 없애서 변비를 없애고 대장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기생충을 제거하시던 신장을 청소하시던 간을 청소해야 여러분의 이 건강 레벨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자꾸 떼쓰지 마세요. 저 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독이 되는 살충제. 자, 살충제 하면 어디에 많은 것 같으세요? 야채에 많은 것 같으시죠? 야채 살충제가 1이라면 살충제는 기생충이 많은 거죠.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쓰는데 고기 한 점에 있는 이 기생충은 채소의 기생충이 1이라면 고기의 기생충은 고기 한 점에 10만 마리가 대략 넘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통계 데이터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다들 이제 고기 드시는 게 좋으시니까 자꾸 채식주의자들을 자꾸 코너로 모시느라고 채소에는 기생충이 많아서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소를 안 드신대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예,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에 독이 되는 살충제, 동물성 단백질의 살충제, 호르몬제, 예, 각종 아시죠? 항생제,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해서 펜벤다졸, 알벤다졸을 누구에게 먹여요? 동물들의 살충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 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펜벤다졸, 알벤다졸 드시니까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암환자들이 이 동물들의 기생충 약인 펜벤다졸, 알벤다졸을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 상태가 완화됐더라 하는 얘기가 많은 분들이 고기 속에 있는 이 살충제들을 간접적으로 먹는 것도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알코올, 간에는 물론 알코올 지방간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알코올을 좀 제한하셔야 되겠죠. 각종 방부제들, 항생제, 게다가 카페인이 또 중요하게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예, 혈압을 올리는 중요 요인도 됐지만 카페인이 굉장히 심장 부정맥 증세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또 카페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콜라, 콜라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스파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설탕의 일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별명에. 설탕의 또 다른 이름. 설탕의 별명. 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예. 만성질환자들은 미네랄이 딸려요. 전해질 수치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고기 생선 다 끊었는데 뭘 못하냐면 디저트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달한 거 포기 못하시는 분들 많죠. 커피도 사실은 설탕 때문에 드시잖아요. 달달해서. 설탕이 굉장히 면역력을 이 IGF-1이나 메티오닌 못지않게 면역력이 6.7배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정상적인 면역력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에서 달달이들을 제한하셔야 돼요. 건강한 달달이들을 쓰시면 돼요. 뭐를 대신 쓰시면 될까요? 예, 과일당을 쓰셔도 되고 양파도 천연 올리고당이죠. 또 올리고당을 쓰셔도 되고요.
비율을 잘 보셔서 그 다음에 담배 그리고 각종 약물 중독 그 다음에 수돗물과 같은 경수도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도 좋은 물을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각종 처방약들,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아스피린들, 항염 진통제, 그리고 자동차 매연 같은 환경 호르몬이 여러분의 간을 어지럽혀요. 그래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시려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게다가 이제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실리마린을 노상 달고 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리마린을. 그래서 계속 간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공부들을 해봤는데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리뷰 좀 해볼까요? 자,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시려면 비욘세에 뭐를 미백 주사를 맞으시면 되겠죠? 글루타티온 주사를 맞으시면 될까요? 그러면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해 보세요. 첫째,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와우, 예.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또 두 번째, 쉰과일, 오렌지, 탄저린 종류를 많이 드신다. 또 세 번째, 그러나 제한하셔야 되는 자몽과를 제한하셔야 되는 분은 누구들? 예, 만성질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서 간을 좋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물 드시고 계시네요. 예,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또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는데도 이제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타민C를 항상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C 같은 그리고 오렌지나 탄저린과 같은 이 시트러스 프로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 성분들을 조금 드시면 간이 많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오토파지. 아싸!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요? 간 환자들이 즐겨 드시는 거. 간 해독제, 실리마린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자,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지방간 수치 싹 없어져서 짜이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